그래서 매매를 보시면 거기 보면 다음성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틀린 것은 이렇게 1번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봐봐, 재산권이죠. 거기 줄거 봐.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게 돼 있죠. 상대방 줄거 봐. 대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매매는 하도 건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건물만 가지고 자꾸 매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부동산만 매매인 줄 알아요. 재산권이에요. 그럼 재산권은 뭐예요?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도 다 재산권이죠. 그것도 다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도 재산권이죠. 채권 양수 다 매매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산권인 거지 부동산이 아니라고. 아무리 중개업자라 할지라도 건물하고 토지만 매매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재산권을 이전을 해. 주식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다 뭐예요? 다 채권, 다 재산권인 거예요. 무슨 알겠죠 지금? 자, 그다음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를 지급해? 대금. 봐봐, 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봐봐. 매매하고 교환하고 차이는 뭐냐? 매매는 반대급부로 뭐만 준다? 대금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은요,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꿔. 건물은 1억이에요. 토지는 9천이에요. 9천인데 여기다가 보충금으로 1,000만 원을 얹어. 그럼 이거는 100% 대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매매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뭐다? 재산권하고 그 다음 뭐다? 대금이다. 그러면 교환은 뭐다? 교환은 대금으로 100%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물건하고 물건을 맞바꾸는 건데 보충금 주는 것도 뭐로 본다? 교환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 그런데 약정, 봐봐, 여기 뭐라고 했죠?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할 것.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어떻게 돼요? 성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성립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죠. 알겠죠?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2번 봐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 1번은 아직 계약하기 전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매도인이고 아직은 매수인이 아니죠.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럼 1번에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이제 2번에서는 이제 집한 사람은 뭐라고 하고? 매도인. 산 사람은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이 달라지죠 지금.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돼. 그 권리가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임차권에 따라 달라지죠.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내가 재산권 이전해 줄게요 할 것, 잔금 줄게요 할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면 이전해 줄게, 이전해야 돼. 대금 지급해야 돼.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뭐죠?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 행사,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채굴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줄거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가 다 나왔어.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제일 먼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의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뭐랄까?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있어. 예약 완결권, 이렇게 4가지예요. 알겠죠? 이 4가지를 뭐란다? 단독평균에서 의사표시라고 해. 이것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그러니까요, 추인할래 말래 채고를 했어. 채고. 상대방이 채고를 했어. 근데 아무런 확답이 없어. 수익에 할래 말래 물어봤어. 채고를 했어. 채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채고를 했어. 그런데 뭐가 없다? 아무런 말이 없다.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채고를 했어.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채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뭐다? 반대로 가. 추인이 반대로 간다고. 추인을 막걸로 봐. 거절. 반대로 간다고. 해지할래,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반대로 가. 그럼 뭐란다? 수익을 뭐란다? 거절. 수익을 거절. 해지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러면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해제권은 소멸을 해. 예약 완결권. 본계약 체결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예약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봤잖아요. 해제권 봤죠. 그 다음에 저 뭘 봤죠? 수익의사표시, 해제권, 예약완결권 이렇게. 이 네 가지만 문제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은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요. 쌍방이 균분. 밑에다 써. 6번에다 써. 위에다가 채무 이행 비용이요. 채무 이행 비용. 여러분 채무 이행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을 해.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13번은요 매매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 동그라미 교부 그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요물계약인데 현대계보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교부한테는 당사자 간에 줄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에요. 다른 약정이 없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일방이 줄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은 매도인이든 매수이든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른 말로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뭐라고?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퀄 해약금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 이걸 해약금 추정.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만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 줄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 줄고 써. 이행기 전까지 해제함으로, 이행기 전까지 해제함으로 채무불이행 X. 이행기 전에 해제 해약금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죠.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청구 X, 원상애복 의무 X. 그런 것이 없어. 이런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중도금을 주죠. 이 중도금 지급을 뭘 한다? 이것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이행 단계인데 이행을 하지 않죠. 그것을 뭘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있을 때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나 해제, 채무불이행이나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단계 이후, 중도금 이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디까지 해지하느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해지하거든. 여기에서 이행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행기 전까지니까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해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써.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이 말이죠. 자, 매매의 규정은 줄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유상계약 써. 거기 유상계약 써. 교환, 임대차. 알죠? 그 두 개만 쓰면 돼.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준용한다. 매매의 규정이 뭐예요?
매매 규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쓰면 돼. 첫 번째, 그 옆에 보면 만족을판 있죠? 없나? 뭐 써가지고. 그래서 매매 규정 있죠? 네 가지. 첫 번째, 해제권. 아까 다 썼었죠? 해제권. 그 다음에 계약금, 매매대금, 담보책임. 해제권, 계약금, 매매대금, 담보책임. 매매대금, 담보책임. 이런 것들은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뭐가 된다? 준용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디 간다? 동시에 이행. 동시에 써 옆에다가 목적물 인도 의무도, 목적물 인도 의무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찬가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 당사자 일방 줄고 매수인, 당사자 일방 매수인 의무 이행 잔금 기한 2월 1일. 그래서 매수인의 잔금 날짜가 2월 1일이면 상대방 매도인 의무 이행 등기 동일한 기한 2월 1일로 추정한다. 왜? 그렇죠. 5번에서 4번으로 줄거나 두 개는 동시행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정해지면 등기 날짜도 똑같이 같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14번 타인의 권리 매매죠. 타인의 권리는 봐봐,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 타인의 권리죠. 그럼 앞에가 생략돼서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뭘 해야 돼? 이전해야 돼. 569조. 이렇게. 이 말의 뜻은 뭐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써 거기다가 1번에다가 가운데다가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옆줄 긋고 착오 점 찍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능.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돼. 언제만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 아닌 한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착오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자, 그럼 2번은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틀렸어. 매수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매수인이 악이다. 악인 경우는 뭘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 이때 손해배상은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된다. 선의. 악인 경우는 아니죠. 속하지 않으면 안때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몇 년 안에 청구한다?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제척기간이 없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 줄고, 계약 당시, 우리가 여기 보면 3번도 보면 계약 당시죠. 이걸 우리 뭐라 하냐, 담보 책임에 있어서 하자 여부나 선의 악의를 구별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선의.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원래 여러분요,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번은 누가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 선의의 매도인이.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야죠. 거기 4번에다가 담보 책임의 내용 X. 이건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4번의 경우는 571조란 말이죠.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니까 담보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매도인이 선의이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 4번하고 5번은 묶어. 이거 571조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 줄고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때, 매수인이 안 때, 악일 때. 그럼 악일 때는 그럼 어떡하냐? 선의의 매도인은 악일 때는 매도인은 그 앞에다 써. 선의의 매도인은 이 말, 선의의 매도인은 맨 끝에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줄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퀄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죠.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4번 봐봐. 4번의 경우는 그러면 매수인이 악일 때는 매도인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런데 4번에서는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4번에서의 매수인은 누구이다? 선의이다. 이 말이 선의이다. 알겠죠? 그래서 4번에 봐봐. 4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그렇게 돼 있죠. 이때의 매수인 앞에가 뭐가 생략돼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게. 5번에는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으면 통지하고, 즉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매도인이 선일지라도 매수인이 또 선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번처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571조라고 그래. 이 571조에서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그렇고 다른 데서는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570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571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몇 조냐? 572조는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일지라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어디에서만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은요 자, 15번 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담보 책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자, 우리 전부 타인의 권리 했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다? 선인 경우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 이제 그것만 하면 돼. 자, 봐요. 1번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 줄과 일부가 타인. 그래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그랬죠. 봐봐. 매수인은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뭐냐면 봐. 572조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을 청구하죠. 선이죠. 선인 경우요. 선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익 배상을 하죠. 이행이익이요. 여기서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악인 경우는요. 악인은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대금 감액 청구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때는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매수인은 이렇게 얘기해. 선의 악의를 불문하니까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맨 끝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감액 있죠. 감액. 그걸 말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뭐죠? 청구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액이다, 감액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감액 청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 선이 일부 타인은 경우 봐봐. 일부 타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하고 누구만 된다?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다? 선의의 매수인은 이런 말했어. 근데 1번에서는 그냥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그냥 매수인은 그래. 밑에는 선의만 되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은요, 여기도 또 선의의 매수인. 봐봐. 선의의 매수인은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줄 것이고,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선의, 동그라미 선의는 계약한 날 아니죠. 안 날이죠.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는 한 날이죠. 한 날로부터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선의하고 악의를 바꾸면 돼. 선의를 뭐로 바꿔? 악의를 뭐로 바꿔? 선의로 바꾸면 돼. 그래서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선의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계약 해적권 줄고 대금감액 청구권 줄고, 이 두 가지를 묶어. 이 두 가지는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제척기간. 왜? 형성권이니까요. 제척기간이죠. 여기 봐봐. 그래요. 여기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그러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감액이 있죠. 그럼 여기요, 계약 해제권이죠. 여기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 앞에 손해배상 있죠. 이건 청구권이고, 이 두 가지는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청구권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으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올해 국가고시에도 또 났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우리 어제 2018년도 나온 국가고시 문제 풀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5번은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줄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또는요, 두 번째 끝에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미 멸실 한 경우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 선의인 경우에 준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봐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572조에서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선인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만 선인 경우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그것을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 1번 맨 첫째 줄 계약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의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왜?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답 4번이죠. 16번은요 1번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줄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수인이 토지나 건물을 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 없죠. 그걸 뭐란다? 용익 번능의 제한. 이렇게. 용익 번능의 제한.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 동그라미 알지 못한 때 줄과 선이 매수인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줄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줄고, 바로 밑에 기타의 경우는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플러스 계약 해제 X.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야.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 계약의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를 해. 만약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를 해.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있는 경우,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언제? 안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1년. 왜요? 1번의 두 번째 줄,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 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2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줄고 지역권이 없다. 두 번째, 등기된 임대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안 날이죠. 왜 안 날이다? 선인 경우니까.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3번은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이 결정된 줄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거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죠. 세 번째 줄 가운데 매수인은 그랬죠. 매수인은 알죠? 왜요? 선악 불문이니까 앞에가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매수인은 줄과 계약을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 또 하나 써 출제비용 상환 청구.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4번이죠. 4번은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선의 매수인만 상환을 청구한다. 틀렸죠? 선의 매수인만 상환을 청구한다. 틀렸죠? 출제비용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니까 선이만 틀렸다 이 말이죠. 4번 틀렸죠. 그런데 그럼 3번에다 동그라미 옆에다 써봐. 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라면, 저당권만 경매가 된 게 아니에요. 저당권만 설정된 상태라면 담보 책임 X. 아직은 담보 책임이 없어. 저당권만 설정된 상태에서는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그럼 봐봐, 여기는 채권의 매도인이 그랬죠. 앞에다 써. 채권 앞에다 써. 이행기가 도래한, 이렇게 변제기가 도래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줄과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하고 추정도라면 추정.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 본다가 아니야. 본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이렇게. 다음 17번 틀린 것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줄과, 아까 우리 방금 5번에서는 변제기에 도달한, 이행기에 도달한 그랬으라고 그랬죠. 여긴 지금요 변제기에 도달 안 했어? 그럼 돈 받지 못하죠. 돈 언제 받아? 변제기에 받죠. 그래서 자력을 담보할 때는 두 번째 줄 변제기에 자력 담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추정. 그러니까 16번의 5번하고 17번의 1번은 변제기가 도래했느냐 안 했느냐.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계약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 추정. 본다가 아니고. 2번 경매죠. 경매의 경우, 경매는요 어느 경우만 한다? 경매,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틀렸어. 맞아.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줄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채무자 동그라미하고 채무자, 그 다음에 이 뭐죠? 1순위죠. 1순위로 책임을 져. 자력이 없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줄고,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맨 끝에 반환을 청구. 채권자가 2순위로 책임을 져. 그러니까 경매에서 책임을 진 사람 누구다? 채무자다.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진다? 채권자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냐? 무조건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진다. OX, X.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때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 채무자가 책임 못 지면 2차적으로 누가 진다? 채권자. 그래서 경매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채무자다. 1차적으로 채무자.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3번 경매의 경우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면 경락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예외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써 접시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원칙은 없어. 경매에서는 왜? 내 물건이 내가 원해서 경매한 게 아니잖아요.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에 있다. 어느 경우에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에다 동그라미 경매의 경우는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하고 2번에다가 경매의 경우는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되고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했어. 그래서 담보책임이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책임이 안 진다.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4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줄고 종류로 지정 박스에 도와줘 줄 때 매수인은 그렇게 됐죠. 이때 매수인은 여러분 써요. 거기다가 선의 무과실이에요. 우리가 물건에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매수인은 계약에 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옆줄 긋고 특정물의 하자에는 없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특정물의 하자에는 없어. 종류물에만 있다 이 말이죠. 특정물의 하자에는 없어.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를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것은 종류물의 하자만 있다. 종류물. 제척 기간은 6개월이에요. 제척 기간은 6개월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 줄고 목적물의 하자 이퀄 법률적 장애요. 판례가 이런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로 봐. 알겠죠? 법률장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죠? 이것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는 뭐만 적용한다? 권리의 하자만 적용하고 1차적으로 누가 친다?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 이렇게. 정답 1번이죠? 자 18번은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면한다.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제3자의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 줄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첫 번째 줄과 1번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이퀄 유효예요. 그런데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고도 제3자한테 몰래 등기가 되기 전에 몰래 권리를 설정했어. 그러면 다시 담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진다. 2번 매매 목적물의 줄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고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고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우리 돈 언제 줘? 돈 언제 줘? 어디서 돈을 줘? 물건이 있는 데서 줘? 물건 받을 때 줘? 그래서 인도 장소야. 인도 장소.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 물건 받을 때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돼.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인도야. 인도 장소에서 한다. 그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줄고 인도하지 아니한 인도 안 했어. 이러면 우리가 뭐죠? 이거죠. 그냥 이것만 보면 돼. 그냥 봐봐. 우리 여기 5월 1일 인도죠. 5월 1일 인도 저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이죠. 3월 1일은 잔금이죠. 잔금 전에 누가? 매도인. 잔금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여기죠. 여기 7월 1일 잔금을 주죠. 그러면 잔금을 늦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은 인도받을 때부터 무조건 과실 수취야. 무조건 과실 수취하니까 자기는 월세 받아먹고 돈을 늦게 주면서 이자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 인도받을 때부터 잔금을 줄 때까지 인도받을 때부터 뭐를 가산해? 잔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줘야 된다.
이자까지도. 그래서 뭐라 한다?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인도전이냐 인도후냐.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말고 다 끝났으니까 봐봐. 인도하기 전에 잔금 줬죠? 인도하기 전에 잔금 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누구? 매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인도와 동시. 그럼요? 오케이 했어요? 인도 장소. 3번 매매가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았죠? 그럼 누가? 매도인. 4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돼. 인도받은 날부터. 왜? 인도받은 날부터 줄고 봐. 과실을 수치함으로. 과실 수치의 매수인은 그러니까 잔금 줄 때까지 이자를 줘야죠. 당연하죠. 5번은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죠.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 동그라미 염려. 매수인은 줄고 위험의 한도. 위험의 한도에서 전부나 일부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 6번에서 봐. 6번에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인도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인도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인도전 잔금을 지급한 경우 했어요? 인도전에 잔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과실은 누구한테 한다?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이후의 과실은 속한다.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에게 속한다. 알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환매부터는요 수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임대차를 강의하는데요 꽤나요? 한 40분 정도 강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다 할 줄 알았는데요 다 못했어요. 그래도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법은 사실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조문이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채권법 뭐냐면 계약 재정활점하고 동시행 빼고 2개 빼고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담보 책임 이런 것 있죠? 법조문이 정말 잘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환매하고 임대차 있죠? 이것도 정말 잘 돼 있으니까요. 금방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물권법하고요. 채권법하고 법조문을 잘 하고요. 법조문 이거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또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아마요 진도가 좀 빠르게 해가지고요 스피드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